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5강이고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저장 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계 소화 설비와 약간 달랐던 게 우리가 수계 소화 설비는 수조가 있고 펌프, 방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결국 이 수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건은 없고 원래 있긴 하지만 뭐 액면계라던가 배수 밸브라던가 사실 별로 중요치 않고 우리가 물의 양을 얼마만큼 저장할 것인가를 가지고 제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스계는 우리가 처음에 약재량을 얼마나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스는 약재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장 용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과 차이가 있냐면 물은 지구상에서 무지무지하게 안정적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둬도 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약재로 쓰는 가스라는 건 기체라는 건 애초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에 비하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얘가 압력이 너무 높기도 하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 배워볼까요? 가스계 소화 설비는 우리가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 용기예요. 한 번도 안 배운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이미 약재가 액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스로만 다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보통 한 병, 두 병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잘 못 봤어도 길 가다가 LPG 가스통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얘네가 우리가 통과할 배관이 있어야겠죠? 되게 간략화해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유수검지 장치가 1층에 하나, 뭐 2층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당 방호 구역에 따라 달렸잖아요. 얘는 선택 밸브라는 게 달립니다. 어떤 거냐면 뭐 한 병은 A 구역, 한 병은 B 구역이라고 봐볼게요. 또는 A 구역은 한 병만 터지면 되고 B 구역은 두 병이 다 터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되게 좁네요. 밑으로 가져와 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각 구역으로 약재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일 많이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훨씬 작은 기동용기라고 하는 가스병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요건 밸브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받으면 얘가 뚜껑을 엽니다. 그럼 이 가스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A 구역 거다. 얘가 A 구역이고 얘가 B 구역이라 보면 A 구역 놈이 있고 B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구역만 보면 A 구역이 선택 밸브를 가스로 열어줍니다. 얘가 열려요. 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와서 저장 용기의 그 봉판이라고 하는 걸 다 두들겨 가지고 얘의 입구를 열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약재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 거에 또 소화설비 재생 목록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는 실제 그 도면도 제가 첨부되어 있고 그거 참조해 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재가 방출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중에 여기 지금 저장 용기를 어떤 기준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장 용기 이제 공통 기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라. 자, 방호구역 외에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헤드 하나만 그리고 가스계 병에서 약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이 안에 있다면 만약에 어떠한 문제로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얘를 열면 바로 내 머리에 가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호구역 외에 저장 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실을 구획해서 그 약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사광선 및 빗물의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빗물이야 뭐 당연한 거고요. 녹슬 수도 있고, 직사광선도 우리가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 특히 샤를만 해볼까요? 배웠으니까 우리가 얘를 보일샤를로 하면 T분의 PV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때 용기는 지금 용기 형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V가 항상 일정할 겁니다. 즉 우리가 얘가 해를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서 얘가 터질 수도 있겠죠. 얘가 터지든 아니면은 뭐 위에 주둥이 밸브가 터지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햇빛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으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화문 수업을 안 한 것 같네요. 내용이 없던 것 같아서. 우리가 방화구획은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일정하게 크면 여기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불이 커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방화구획을 하는 게 층별로 방화구획을 하고요. 1층과 2층, 2층과 3층 이런 식으로요. 또 가로도 면적이 크면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방화구획을 해서 한쪽만 불이 나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사람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개구부를 뚫을 때 이 방화구획 선상이라고 하는데 방화구획상에 문을 뚫으면 이때 사용해야 되는 문이 방화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화벽을 공부할 때 방화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cm도 좀 한 10cm로 늘려주지. 실제로 가면요, 우리가 저장용기는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이 이렇게 밀집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에서 보면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이렇게 지그재그로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겁거든요. 뭐 45kg, 60kg 이런데 얘를 우리가 무게를 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약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요. 누설은 되지 않았는지 손은 들어가야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cm라는 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도 좀 이해를 해보면, 자, 우리가 A구역이 있어요. A구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장용기가 여기 필요한 게 2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연결하기 쉽게 이렇게 주름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관이 휘어지는 배관인 거죠. 이렇게 얘네들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좀 큰 배관에다 연결을 합니다. 이게 집합관이에요. 이 집합관. 요 용기들이 집합해서 약을 보낸다 해서 약재들이 모이는 관이라 해서 우리가 집합관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선택 밸브라는 게 설치되고 여기로 약재를 방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방호구역에만 하나의 한 세트의 저장용기를 설치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B구역도 있어요. B구역. 그래서 뭐 그냥 비구용 약재를 같이 써도 되지만 별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2병이 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 참 작게 그렸는데 A구역은 2병이 필요하고 B구역은 4병이 필요하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얘네를 B구역은 4개를 다 열리게 하면 되고 A구역 화재 났을 땐 2개만 열리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A구역에 화재가 났을 때 당연히 여기 B구역용 선택 밸브도 또 있어야겠죠. 이렇게 A구역에 화재가 났을 때 얘네 터진 게 얘네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 밸브를 여기다가, 너무 좁네요. 이거 좀 크게 그릴걸. 그냥 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집합관을 여기다가 가스계 체크 밸브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체크 밸브를 다 달아서 우리가 약재가
뭐 저장용기에서 나온 약재가 다른 저장용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말이었던 거고, 온도가 있습니다. 40도 이하, 40도 이하, 55도, 40도. 즉 모든 약재가 다 40도인데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나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만 55도입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법을 가져온 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저도 굳이 55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충전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충전비가 먼저 뭐냐면 우리가 충전비는 리터 퍼 킬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용적과 약재 중량에 비해요. 무슨 말이냐면 충전비는 용기 크기, 용기 내용적, 그리고 약재 중량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약재를 40kg을 보관을 하고 있고 용기가 60리터짜리예요. 그러면 얘의 충전비는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약재 대비 용기 내용적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충전비는 항상 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비가 크게 되면 우리가 약재가 잘 나가는데요. 기상방출, 액상방출을 해야 되는지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커도 문제가 있고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약자가 잘 안 나가고 너무 크면 우리가 액체로 나가야 되는 약도 기체로 나간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합식은 1.1에서 1.4, 고합식은 1.5에서 1.9 해야 된다. 딱 봐도 1.1에서 1.4 하고 1.5에서 1.9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그냥 145고 외워주시면 될 거고요. 할로는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와서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22와 1.301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121과 1301은 0.7에서 1.4와 0.9에서 1.6이 되고, 분말은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용기 리터보다 얇네요. 용기의 크기보다 약재의 중량이었는데 약재가 고체니까 얘가 무거워서 상대적으로 충전비의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재 너무 많이 채우지 말라고 0.8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 저장용기와 관련해서 기타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자,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이산화탄소부터 살짝 공부를 한번 맛을 볼게요. 우리가 저합식이 있고요, 고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평상시에 원래 기체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를 놓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의 고체가 된 겁니다. 얘가 녹아서 기체가 되잖아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합식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6메가파스칼로 압축을 하면요, 얘가 액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냉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압축만 해서 우리가 액화로 저장하는 것을 고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합식은요, 우리가 2.1메가파스칼로 압축을 해요. 그리고 영하 18도씨 온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18도? 21도? 약간 헷갈리네요. 18도네요, 18도.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저합식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지금은 사실상 이산화탄소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사고는 당연히 다 났지만 큰 사고가 좀 이슈화된 게 난 적이 있어서 지금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쓰는 건 실제로는 고합식을 훨씬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저합식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저합식 저장용기에는, 참고로 이산화탄소 저합식 저장용기는 우리가 본배라고 말하는 이 형태가 아니고요, 얘는 완전 큰 대형 탱크입니다. 자, 액면계, 액체의 높이, 우리가 여기 얼마만큼 차이 있는지 보여주는 수위계 같은 거예요. 액면계와 여기 압력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2.3메가파스칼 이상 1.9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얘가 원래 2.1에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약 위아래로 10%인 플러스 마이너스 0.2 메가파스칼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경보를 울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2.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할 것. 지금 냉동해야 액체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냉동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열교환기를 하겠지만. 자, 그리고 저장 용기의 고압식은 2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압력에 견디는 시험을 했다는 뜻이고요. 얘는 이 수치는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 약재를 이 저장하는 값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 발생 온도 때문에 나온 거라 그냥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에서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 밸브와 그거보다 큰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 시험 압력에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자,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자, 저압식 저장 길게 그렸네요. 저압식 저장 용기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내압 시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의 저장 압력은 2.1 메가파스칼입니다. 우리가 시험은 최소 3.5 메가파스칼이었어요. 자, 우리가 2.1과 3.5 메가파스칼에는 꽤나 큰 갭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메가파스칼이랑 단위가 되게 큰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압 시험 압력보다 초과하면 얘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내압 시험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그리겠습니다. 안전 밸브를 설치해서 얘가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 즉 그냥 내라고 써 있습니다. 내압의 0.8 곱하기 0.8입니다. 우리가 범위가 0.8을 두 번 곱한 값에서 한 번 곱한 값이 0.64에서 0.8이죠. 이 안에서 먼저 안전 밸브가 동작을 해야 되고요. 안전 밸브가. 근데 우리가 얘가 먼저 동작을 했거나 얘가 고장나서 동작을 안 해서 0.8배보다 커져서 우리가 요 범위 안에 된다면, 여기부터 내압 시험 압력 범위까지 된다면 우리가 봉판을 설치해서 얘는 물리적으로 튕겨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 팍 나오는 거예요. 압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내압 시험 압력보다 커져서 이 통 자체가 깨지면 너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 시험 압력에 동작하는 봉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즉 내압 시험 압력을 이 탱크가 초과하지 않게 이중 안전 장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할론입니다. 할론도 추갑식과 가압식이 있어요. 이거는 약재에 따라서 우리가 추갑으로 저장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가압으로 저장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온도 20도씨에서 할론 111은 1.1 또는 2.5 메가파스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꼭 이렇게 두 가지랍니다. 할론 1301은 2.5 또는 4.2가 되도록 질소가스로 추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론만으로는 방출되는 압력이 약하니까 질소가스를 넣어서 얘가 좀 딱 우리가 발사했을 때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 가압용 가스 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이번엔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그 압력은 2.5에서 4.2. 요 할론이랑 이거 거의 유사하죠? 똑같죠? 그리고 할론 소화약재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는 전기식, 가스압류식,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될 수가 있도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소방 설비는 자동과 수동이 둘 다 돼야 되는 거죠. 자, 막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외울 게 많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얘는 이제 분말이죠.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한 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장 용기의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
추갑식은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할 것. 자, 추갑식은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요. 이 정압작동 장치는 사실상 가압식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주 작게 그려있기 때문에. 얘도 분배가 아니고 큰 용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약재가 이렇게 나가도록 주둥이가 있고, 약재가 이렇게 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조 가압용 가스가 있고, 위에 꽂혀서 얘를 이렇게 밀어서 약재가 나간다고 봐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개방 밸브가 있고요. 그냥 얘가 정압 작동 장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주밸브와 연결된,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얘가 이제 방사돼서 방출이 돼야 되는데 화재 신호가 나서 이 가압용 가스를 딱 열어줬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밸브가 먼저 개방이 돼 있으면 이 가스가 이 가루를 잘 밀어 올려야 되는데 가루는 이미 계속 가라앉아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스가 뚫고 이렇게 나가려 그런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 목적은 분말을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정압 작동 장치 설치해서 얘가 일정 압력이 되면, 그러니까 설정한 압력에 작동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력이 되면 이 밸브를 열어주는 건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얘가 가압용 가스가 먼저 열려서 이 가스 내에 압력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우리 분말이 막 가스와 섞이겠죠? 가스는 계속 주입되니까요. 그래서 이 분말이 막 부유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도록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지 아직 못 봤는데 실기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였죠. 정압 작동 장치는 왜 설치하는가,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가압식은 뭐냐면, 가압식은 평상시에 이 저장 탱크의 압력은 대기압이죠. 즉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압 가스를 넣게 되면 얘가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최고 사용 압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갑식은 평상시에 우리 약재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스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용기는 이미 우리가 내압 시험을 보고 얼마만큼의 압력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얘도 넘지 않도록 0.8배에서 동작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보면 이산화탄소에는 우리가 안전 밸브에다가 봉판까지 했어요. 봉판을 터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 밸브를 먼저 동작하게 하고 봉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분말 소화 약재에서는 안전 밸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압력이 상승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얘는 2단 안전장치, 얘는 1단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용기 내 용적. 이 약재 각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약재 1kg당 저장용기 내용적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3종과 4종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이 3종을 물어보는 건 막 7문제, 8문제? 그러니까 1.0이 맞냐가 물어봐요. 또는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 약재의 그 종류는 무엇인가? 3종 또는 인산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저장용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부 40도였는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만 55도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낯선 숫자는 1.8이죠. 0.8 1리터 1리터 맞고 4종은 1.5리터 약재 kg당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분말 소화 설비 약재의 저장용기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그냥 우리가 잘 몰라도 그냥 할까요? 자, 저장용기 충전비 얼마였죠?
분말 소화약지 0.8 이상이었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0.8입니다. 자, 그리고 일종 분말 소화상 그 약제는 용기의 내용적은 방금 위에서 0.8리터라고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저장 용기에는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적 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했어야 됐었죠. 그리고 저장 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 추가압식은 0.8배 이하에서 동작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